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도 네, 인물에 대한 신점인데요. 네, 정치인이죠. 음, 한동훈 전 대표님에 음, 대한 네네. 이번에 당 대표 후보로 아예 이제 등록조차 안 하셨어요. 네네, 네, 안 하시고 네, 조금은 이제 관망하는 음. 그런 네. 한동훈 전 대표님은 이번에 안 나오시길 잘하셨어요. 이번에 음, 보시다시피 지금 국힘이 네 분이 나오셔갖고 지금 흙탕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님은 끝까지 이제 나올 마음은 좀 있었는데, 중간에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친한계라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이 이번에는 나가지 말아달라 그렇게 해갖고 이제 만류해서 잔류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나온들 어차피 뭐 한동훈 대표님은 전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정치 활동을 할 겁니다. 지금 단독 개인 유튜브를 하고 계시지만 그거 역시 뭐냐면 팬 관리예요. 자기 지지자들을 갖다 손을 놓지 않으려고 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형국이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님은요 끝까지 이제는 정치 활동합니다. 법 쪽으로 안 돌아가실 겁니다. 뭐 변호사고 그럴 분 같았으면 벌써 했겠죠. 근데 그럴 분은 전혀 아니고 이분은 정치의 야망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내가 야망을 갖고 정치계에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많은 유튜버들을 끌고 다니는 분이 정치계에서는 아마 한동훈 대표만이 제일 유일할 겁니다. 유튜브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SNS 제일 많이 하시는 걸로 상 받았고, 이번에도 또 한동훈 대표도 그런 상 받았잖아요. 그죠? 뭐 10만 돌파인가 해가고 상을 네이버에서 받았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네, 실버 받았어요. 버튼. 네. 네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님은 어차피 정치 끝까지 할 겁니다. 이번에는 뭐 본인은 나오고 싶은 의지는 70% 정도 됐었는데 그래도 타의에 의해서 만류하시고 또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안 나온 것 뿐이고요. 앞으로 계속 정치 활동 하실 거고, 올해는 운 좋아요. 안 나오셔갖고 더 운이 좋아요. 만약에 나오셨다면 막 또 시끄럽고 복잡했을 텐데 어차피 당대표 되지도 않으면서 시끄러웠을 텐데 이번에는 안 나오면서 호사를 봤어요. 안 나오시는 게 외려 더 득을 봤다. 예, 우리 팬들이, 한동훈 그 전 대표 팬들이 너무나도 바라고는 있었지만 실망하는 사람은 조금이고 나머지 돌아서서 아주 잘했다. 다음에 보자. 이런 소리가 왕왕 들려요. 네. 한동훈 대표 우리 안 나길 잘했고요. 운 좋아요. 내년 뭐 지방선거 때 음. 뭐 이렇게 뭐 어디를 출마하신다거나 뭐 이런 운기도 있을까요? 네,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그런 생각을 갖고, 음, 왜 쓰냐면, 그렇게 해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당신이 원외에 그때 계셨잖아. 당대표 할 때는 원외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외 그런 고통도 있었고, 고충도 있었고, 또 원외로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다 지방선거 나오면 이 사람 출마할 겁니다. 해갖고, 이제 원외로 입상을 해갖고, 그러면서 자기 대권을 자꾸 자리를 넓혀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혼자 라이브 내가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조금 뭐 국민의힘만 보자면 네.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음. 입지가 음. 뭐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닌 것 그렇죠. 같은데 이런 운세 운기상으로 이것들이 좀 바뀌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좀 올해는 지나가야 돼요. 한동훈 음, 대표가 올해는 대운이고 기운이 들어있는 건 맞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신 분이에요. 세밀하신 분이고 절대적으로 개혁성이 움직이는 거지 함부로 움직이고 탑성 먹인 물고 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래도 어찌 보면은 참 불행하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국힘이 야당의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고, 또 조국 대표가 나오시다 보면은 또 어쩌면 야당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제1야당이 제2야당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형국에 틈따 갖고 이제는 진짜 젊고 똑똑한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다 해갖고서는 아마 한동훈 대표를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흙탕물이라 국힘이요. 너나나나 할 거 없이 그냥 서로가 진짜 그냥 내부 총질이 더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합쳐서 국민한테 비려도 모자랄 판에 계속 싸우고 있다 보니까 지금 10%대 지지율이 말도 안 되는 거죠. 10명이면 2명도 지지 안 하고 있다는 거는 패가망신입니다. 진짜 국힘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한동훈 전 대표를 다시 필요로 해서 불러낼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 네. 생긴다. 네. 뭐 분명히 생깁니다. 아무리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지지해주는 국회의원이 몇십 명밖에 안 돼서 이제 작은 인원은 되겠지만서도 그 주변에 이제 1+1이고 구정광고 힘으로다가 이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인적 인프라가 국회의원만은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구축되어 있는 그 SN 활동을 그래서 하는 이유, 이 사람이 차후의 정치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께 또 인물 정치인 네, 신점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그 개혁신당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님 요즘 좀 조용하시죠? 부탁드립니다. 네, 실력용 공수로 봤을 때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이 이번에 대표님 되셨지만 뭐 단시 혼자 출마했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당원들도 작아서 혼자도 출마하셨겠지만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준석 대표님이 이번에 이제 국힘에서 지금 특검들이 계속 파고 있잖아요. 왜 정치권에 대해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불법으로 이렇게 명태균 씨가 얘기하듯이 뭐 어느 절에 사찰에까지 가서 갖고 막 그런 형국까지 일어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편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대표였었기 때문에 편안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아마 정치적 수합도 들어올 겁니다. 이제 수사가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8.15 그때 광복절로 불참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조국이나 윤명씨나 등등에 대해서 그 사면 조치가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준석 의원도 그때 한번 대선 때 한번 혼쭐 났었죠. 말씀 한마디 잘못하셔갖고 그쵸? 그랬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조용하게 계시지만서도 내심 안으로는 불안하다. 대놓고 뭐 국회의원이 그랬잖아요. 이준석에 제명시켜달라고. 그러나 그것 또한 지나갔겠지만서도 그래도 그 여파가 아직은 있다. 이준석 대표가 좀만 움직이면 그게 다시 되살아날 거고 지금은 국힘 전체가 거의 다 뭐 특검한테 대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거기서는 예외는 아니다. 비록 국힘을 나가서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창당해서 대표로 계시지만서도 그때 그 당시에는 국힘의 대표로 계셨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지금 편하지만은 않을 거다. 꼭 수사는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직을 유지하는 거나 네. 뭐 이런 게 조금 어떻게 직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가 계시지만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길 그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개혁신당 그 김은하 씨인가 그분이 이제 그만두고 나가서 천하람 씨하고서는 투각이 나고 나서부터는 그만두고 나가고 나서 계속으로다 대행으로다가 천하람 씨가 하고 계셨거든요. 원내대표가. 근데 지금은 그 이준석 대표가 되돌아와서 개혁신당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톱이 있는 이상은요. 그 이준석 씨가 뭐 대표직 그만두고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대표직은 유지하되 수사는 수사대로 받고 또 이준석 씨가 똑똑하잖아요. 현명하시잖아. 말 좀 잘합니까? 또 말을 잘해갖고 또 이렇게 투각도 나고 말꼬리를 문다 그래서 시비건도 많이 생기곤 하지만서도 논리정연하게 말은 이준석 대표가 잘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만약에 진짜로 불법이 아니었고 합법적으로 모든 길에 다 이루어졌었다라고 그때도 김영선 전 의원 이제 뭐 출마하는 데 있어서 관여하지 않았다라면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도 무덤덤하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조사 들어오면 들어라 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분 성격에. 네. 대표직은 그냥 유지할 겁니다. 그 법의 관제에서 네네. 벗어나지 않아요. 해당 네. 사항이다. 네. 벗어나 보이진 않아요. 네. 왜냐면 그때 거기가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 사찰에 가갖고서는 그 홍매화 나무 그 밑에서 이렇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요. 결코 무난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제수는 들어와 보입니다. 관제는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네. 것으로 보인다. 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준석 그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만서도 치열할 겁니다. 치열한 대신 분명히 말하지만 이준석 대표 무난하게 빠져나갈 겁니다. 이 사람이 법에 그렇게 진짜로 새고랑찰만큼 그런 일을 본인은 하지 않았기 이 사람이 좀 똑똑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본인이 비껴나갈 길은 다 만들어 놓고 했던 분이라 수갑차고 뭐 구치소가 그런 일은 안 보여요. 네, 간접수는 들어와서 얽히고 설키고 보이는 거는 맞지만서도 그게 딱 묶어져 보이지는 않아요. 선생님 그리고 그 이준석 의원이 당시 네. 이제 대선 후보 시절 때 네. 그 대선 토론 때 이제
그 한 발언으로 인해서 음. 굉장히 논란이 되고 네. 또 국민 그 제명 청원이 네. 이제 뭐 네. 몇십만 명이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윤리위를 열어서 음. 제명을 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또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제명 안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제 국회의원 제명을 하려면요. 국회의원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그 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300명인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내 목숨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그러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언제 어느 때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명 그렇게 쉽게 못 시켜줍니다. 아무리 개혁당이라 개혁신당이라 하더라도 이준석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옛날에 그전에도 그 누구야 그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가 있는 그 코인한 사람 누구죠? 그 국회의원도 그때 당시 얼마나 제명하라 그랬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 지금은 예를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근무하잖아요. 네. 지금 뭐 제명되고 그런 거는 안 보여요. 없어요. 이제 이준석 대표님은 그냥 개혁신당 대표 유지하면서 정치 활동 나가면서 다음에 대선 나오면 또 나올 겁니다. 그분은 계속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 할 거예요. 대선은 계속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이번에는 또 인물 신청인데요, 선생님. 권성동 의원님입니다. 네. 네. 그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드릴까요, 도대체? 앞으로의 알고 싶은 게 뭘까요? 운기나 뭐 지금 걸려 있는 관제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관제에서는 못 벗어나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지금 특검팀이 국힘을 갖다가 청사를 갖고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 포인트가 권성동 의원일 거예요. 자, 제가 검사는 아니지만서도 지금 뭐 패널들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 윤 대통령 측에서 우리가 친윤이라 그러잖아요. 소위 말하기를 그쪽에서 국힘 대표를 권성동을 만들자 그런 보이지 않는 음모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그 야당에 현재 야당 대표 선거하고 있는 기간에서 청사를 압수수색한다고 말도 안 돼. 당사를 압수수색한다고 말도 안 되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보면은 국회의원들 다 국민 당원도 500명을 대상이 아니라 정조주는 권성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성동 의원은 관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신이 뭐 떳떳하고 나는 뭐 그것도 몰랐고 이것도 몰랐고 뭐 나는 계엄하는 것도 몰랐고 어쩌고저쩌고 다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지만서도 그 음모적으로 보면은 권성동이를 국힘의 대표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솔솔솔 나오고 있어갖고 권성동 의원이 지금 뭐 압수수색도 당했잖아요. 윤상현 의원도 압수수색 당하고 그런 식으로 권성동 의원도 관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정치계에서 좀 먹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 권성동 의원한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할 때는 그야말로 둘이 절친이라 그래갖고 둘도 없는 그냥 벼슬 보고 살았다고 하면 지금 같이 기우는 형국이다. 관제에서 못 벗어난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민감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신령이 공수로 네. 그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제 어떠한 특정 종교랑 연결이 되어 있다.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표면상으로는 추측,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신점, 신령이 공수로 이 커넥션이 있다고 보세요. 네.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다 알잖아요. 통일교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뭐 더놓고 얘기하는데 그런 쪽에서 전혀 관여가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관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얘기했고 또 어저께 그 특검팀이 내민 통일교 교단 교원들 20명하고 대치를 해봤더니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한꺼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당원이 된 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권성동 의원하고는 내부 접촉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벗어나기 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모 단체, 종교단체하고 이렇게 커미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주고받고를 떠나서 어쨌거나 연결이 되어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의원직은 물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수감
아직까지는 의원직 상실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더 이제 조사 받고 정확하게 모든 게 나오면 아마 뭐 상실까지는 이제 그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서희건설 회장님이 그 서류를 낸 이유가요. 뭐냐면은 자기 죄를 줄이기 위해서였죠. 분명히. 어떠한 제명에 의해서는 준 사람은 죄가 없어요. 받은 사람이 죄가 있는 거지. 그런데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쪽에서 통역에서 나는 뭐 관여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수감이 되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하고 밖에서 있을 때하고가 틀립니다. 그래서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죄를 빨리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안에 있으면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안에가 있으면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검사들이나 경찰들을 수감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인권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권성동 의원도 아마 그렇게까지 되면은 적어도 의원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이면 된 의원직이 상실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는 같은데 좌우지가 아직은 조금 유보적으로 보인다. 아무것도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게 더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기에는 하죠. 권성도 의원은 합니다. 그 양반은 해요. 워낙에 뭐 당신이 나라고 하고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권성도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합니다. 그 사람 정치 포기 안 해요. 끝까지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